안녕하세요. 와이메커 여러분. 소렌 키르케고르의 사랑의 실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사랑의 생명은 자신의 존재를 열매로 드러냅니다. 시작합니다. 이 숨겨진 사랑의 생명은 열매로 알려집니다. 사랑이 이 열매로 알려지기 바라는 것이 사랑의 필요입니다. 극도의 필요가 곧 최고의 부요함을 의미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필요한 것, 필요한 자가 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 듣기를 얼마나 꺼립니까? 한편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는 최고의 찬사를 하는 것입니다. 시인에게 그는 간절히 시를 쓰고 싶어 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연설가에게 그는 열정적으로 연설하고 싶어 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젊은 여인에게 그녀는 사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부유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궁핍했던 사람조차도 사랑이 있었다면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진정 빈곤한 사람과 비교한다면 이 얼마나 부유한가요? 소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녀의 부유입니다. 또한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그의 가장 크고 진정한 부요입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소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 없이도 가장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랄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사랑이 열매로 드러내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관계가 올바를 때 진정한 필요가 드러나게 되고 이것은 다시 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만일 사랑이 진정으로 자기 모순적이라면 그것은 가장 큰 고문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계속 숨겨져야 하며 드러나지 않도록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식물이 그 안에 풍부한 생명과 복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그 축복이 저주인 것처럼 감추고 비밀을 간직한 채 시들어가는 것과 같지 않나요? 따라서 사랑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고통스러운 곳에 사랑의 특별하고 구체적인 표현이 갇혀 들어갔다 하더라도 새싹은 언제나 돋아나듯 사랑의 생명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밖으로 드러내며 결국 그 열매로 이어집니다. 결국 그 열매로 알려집니다. 불행한 로맨스. 불행한 에로스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하는 순교자들이여. 사랑 때문에 사랑을 숨겨 했던 고통은 분명히 비밀로 남았습니다. 희생을 품어야 하는 그들의 사랑이 너무 컸기에 그 사랑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결국 열매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열매,
남모르는 고통 가운데 숨겨진 불길 덕분에 성숙해진 열매가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려집니다. 사실 그 잎으로도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지만 열매가 가장 본질적인 표지입니다. 잎을 보면 그 나무의 품종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지만 열매 맺는 계절임에도 열매 맺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잎을 보아 짐작했던 그 나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드러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아름다운 말에 담긴 사랑을 나무의 잎사귀 아닌 다른 무엇으로 더 잘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말과 어구, 언어의 발명품이 사랑의 표식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불확실합니다. 같은 말이지만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하면 실체가 가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서 나오면 나뭇잎에 속삭이는 희미함같이 허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사람은 축복받은 영양분 가득한 곡식과 같은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은 나뭇잎에 무미건조한 아름다움처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그대의 말을 억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는 진정으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않는 것 같은 무정한 행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 혹은 사랑의 여러 대상이 실제로 그대 내면에 감동을 주었다면 그대도 상대방에게 말로 사랑을 표현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감정은 그대가 아닌 상대방의 것입니다. 그대가 상대방에게 진 빚입니다. 진실로 그대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사람에게 속한 마음이며 그대는 그에게 속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감정으로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데도 우울감을 느끼며 입술을 꼭 닫은 채 침묵으로 상대를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대의 입을 열어 말하세요. 그 감정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말과 혀의 미사역으로만 사랑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로는 사랑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열매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잎만 돋은 상태라면 사랑이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시라크가 경고합니다. 만일 그대의 잎사귀를 전부 뜯어 삼켜버리면 열매를 못 맺게 되고 그대는 마침내 말라붙은 나무처럼 앙상하게 서 있게 될 것이다. 허영의 말을 사랑의 유일한 열매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잎사귀를 너무 빨리 떼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매 맺는 계절에 열매를 얻을 수 없거나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속이는 사람은 허영의 말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미성숙하고 속이는 사랑으로는 그의 입에 맺힌 허영의 말이 다만 그 열매일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저는 이 단원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다. 잎만 무성한 나무일 수도 있는 사랑이 있을 수 있다.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언제든지 사랑의 표현을 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라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반드시 열매로 맺게 되는구나. 열매로 드러나는구나. 우리의 모든 행위는 결과를 나타내는구나. 여러분도 이거 내용을 한 번만 듣고서는 잘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여러 번 들으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됩니다.